요즘 들어 마음이 허하고 기운이 빠지는 날이 많으시죠? 예전 같으면 친구들하고 차 한잔 마시면서 수다 떨다 보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괜히 말하기도 귀찮고 만나러 나가는 것도 귀찮고 그냥 누워서 TV 켜놨다가 잠들었다가 다시 깨어나고 하루가 후딱 지나가 버리는 경우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하루하루가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마음이 뚝 하고 꺾이죠. 그게 바로 노년 우울증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치매보다도 무서울 수 있는 노년 우울증, 왜 그런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아주 차분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래서 내가 기운이 없었구나. 이렇게 하면 다시 마음이 살아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내나 남편, 부모님 혹은 혼자 계신 친구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함께 나눠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의 마음 건강을 지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는 보통 노인 건강하면 고혈압, 당뇨, 치매 이런 병을 떠올리죠. 그런데요, 요즘 의사들 사이에서 더 많이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노년기 우울증입니다. 왜냐면요, 우울증은요, 겉으로는 티가 잘 안 나거든요. 혈압처럼 수치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감기처럼 열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변에서도 본인도 몰라요. 몰라서 더 위험하고, 그래서 더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 노년 우울증은 치매보다 빠르게 삶의 의욕을 잃게 만들고 심한 경우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우울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기분 탓이야. 요즘 날씨가 그래서 그래 하고 넘길 일이 아닙니다. 제때 알아차리고 제대로 예방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럼 어떤 증상으로 나타날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혹시 본인이나 가족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예전보다 잠을 잘 못 자고 자주 깬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고 다시 눕고 싶어진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예전에는 즐겁던 일도 다 귀찮다. 식욕이 떨어지고 체중이 눈에 띄게 줄어든다. 사람이 자꾸 피곤하고 멍하고 집중이 안 된다. 괜히 눈물이 나고 감정이 자주 요동친다. 나는 이제 소용없는 존재야. 내가 살아서 뭐하지 이런 생각이 든다. 이런 증상 중에 3가지 이상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닙니다. 노년 우울증의 초기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에 가보셔야 합니다. 정신과든 내과든 아니면 보건소든 상관없습니다. 진료받고 상담만 받아도 마음이 한결 나아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가 봅니다. 바로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약만 먹는다고 낫는 병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습관, 그리고 마음의 자세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생활 원칙, 이것만 매일 지키시면 우울증은 물론이고 치매, 고혈압, 불면증까지 한꺼번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매일 햇볕 30분 이상 받기. 가장 쉽고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햇볕을 받으면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이 호르몬이 바로 기분을 안정시키고 우울감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가능하면 오전 10시 전후 바깥으로 나가셔서 산책하면서 햇볕을 쬐는 것, 이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 걷기 힘드시면 마당이나 베란다라도 괜찮습니다. 햇빛은 공짜 약입니다. 그리고 햇볕은 불면증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낮에 충분히 빛을 받아야 밤에 수면 호르몬이 잘 분비되거든요. 두 번째, 매일 한 사람과 말 섞기. 오늘 누구랑 이야기하셨어요? 이 질문에 없어요라고 대답하신다면 지금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 그게 곧
우울증 예방 백신입니다. 대단한 이야기가 필요 없습니다. 안부 한마디, 날씨 얘기, 오늘 밤 뭐 먹었는지 그런 거면 충분합니다. 더 좋은 건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말뿐 아니라 표정, 눈빛, 몸짓, 그 모든 게 뇌를 자극합니다. 혹시 주변에 사람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지금은 경로당, 복지관, 평생교육센터 아주 잘 돼 있습니다. 한번 용기 내어 가보세요. 그 한 번의 발걸음이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뇌를 매일 쓰는 활동을 하세요. 머리도 운동이 필요합니다. 자꾸 써야 뇌세포가 살아있고 생각이 맑아집니다. 젊었을 땐 일하느라 뇌를 썼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아무도 시키는 일 없고 대화도 줄고 그렇게 머리를 안 쓰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각이 침울해지고 우울해지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럼 어떻게 뇌를 쓸까요?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아침에 신문을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매일 일기를 짧게라도 써보세요. 좋아했던 동요나 가요를 따라 불러보세요. 시장 본 영수증을 계산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퍼즐 맞추기, 색칠 공부도 뇌 자극의 최고입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매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꾸준히 하시면 기억력도 좋아지고 기분도 안정됩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하나. 내가 무슨 공부를 해, 이 나이에 이 말, 이제 그만하셔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입니다. 언제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번째, 내 몸에 맞는 가벼운 운동을 매일 하세요. 우울증 치료에 있어 가장 강력한 비약물 치료법, 바로 운동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우리 뇌에서 엔도르핀, 일명 행복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건 진짜로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운동하면 몸이 피곤해지죠. 그래서 밤에 잠도 잘 옵니다. 숙면은 마음 건강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운동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건 걷기입니다. 하루 30분 천천히 걸으면서 동네 풍경도 보고 바람도 맞고 햇살도 받고, 만약 걷는 게 불편하신 분들은 실내 자전거, 팔 벌려 뛰기, 의자에 앉아 다리 올리기 같은 것도 좋습니다. 운동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엔 5분만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한다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 뇌도 몸도 변합니다. 다섯 번째, 오늘 하루 감사한 일 한 가지 적어보세요. 우울증의 반대말은 행복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감사를 느끼는 마음은 그 자체로 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미국 하버드 의대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감사일기를 2주 동안만 써도 우울지수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에서 이건 참 고마웠다 싶은 걸 하나만 적어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날씨가 맑아서 좋았다. 밥맛이 좀 돌아와서 다행이다. 손주한테 전화가 왔다. 지나가던 사람이 인사를 해줬다. 이런 소소한 일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의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처음엔 억지로 적는 것 같아도 괜찮습니다. 몇 주 지나면 마음속에 감사 습관이 생기고 우울증은 그 사이로 슬그머니 사라져갑니다. 제가 진료했던 환자 중에 83세 김영자 할머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 먼저 보내고 자식들도 외국에 있어서 혼자 자취하시며 지내던 분인데요. 어느 날 숨 쉬는 게 힘들다며 오셨습니다. 검사를 해도 몸엔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눠보니 하루 종일 누구랑도 이야기 안 하고 창문도 안 열고 밥도 안 드신 채 지낸다는 거예요. 제가 할머니께 딱 세 가지만 부탁드렸습니다. 첫째, 매일 오전 햇볕 30분 받기. 둘째, 근처 복지관 가서 사람들과 말하기. 셋째, 하루 한 줄 감사일기 쓰기. 2달 뒤에 다시 오셨을 때 할머니 얼굴이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괜히 기분이 좋아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약도 약이지만 생활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진다. 이건 제가 수십 년 동안 본 진짜 진실입니다. 노년 우울증은 본인보다 가족이 먼저 눈치채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보이면
말없이 넘어가지 마시고 꼭 따뜻하게 다가가셔야 합니다. 갑자기 조용해지고 대화가 줄어든다. 음식 앞에서 젓가락을 안 든다. 텔레비전도 안 보고 누워만 있다. 자꾸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반복한다. 이런 변화는 신호입니다. 그때는 다그치지 말고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면서 꼭 말 걸어주시고 같이 병원도 모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운 내세요라는 말보다는 같이 걷자, 같이 밥 먹자처럼 함께하는 말, 구체적인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어렵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공공의 도움을 받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시니어 우울증 예방을 위한 제도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보건소 우울증 검사 및 상담. 전국 보건소에서 무료로 우울증 선별 검사를 해줍니다. 가까운 곳으로 전화만 하셔도 예약이 가능합니다. 노인복지관 정신건강 프로그램, 인지훈련 미술치료, 음악치료, 회상요법 등 마음을 다독이는 활동들이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연계 서비스, 우울증과 초기 치매를 함께 살펴주는 통합관리 서비스입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독거 어르신을 위한 주기적 방문, 말벗, 안부전화 등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국가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들을 신청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동사무소에 전화 한 통만 하셔도 친절하게 안내해 줍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부담스러우시면 자녀나 이웃에게 도움을 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부끄럽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될 때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드릴 처방은 어쩌면 가장 쉽지만 실천은 가장 어려운 나 자신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습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내가 뭘 잘했다고 칭찬해. 나는 늘 부족하고 민폐만 끼치는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가정을 지켜오셨고 아이를 키우고 수십 년 동안 버텨내며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그 자체로 존경받아 마땅한 인생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세요. 나는 잘 버텨왔고 지금도 잘 해내고 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낸 나 수고했다. 내가 나를 믿고 오늘도 한 발 더 걸어본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처음엔 어색할 수 있지만 어느 순간 그 말이 내 마음의 근육이 되어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나이가 들면서 마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해진 마음을 탓하거나 숨기기보다는 따뜻하게 돌보고 차근차근 다스려주는 것, 그게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걷고 싶은 채널 장수처방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에 진짜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